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XRP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동인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6년 2월 24일 기준 현재 시장 현황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XRP가 놓인 거시경제 환경은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한쪽에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안전자산으로도 자금이 몰리고 있죠. 한마디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한 시장 상황인데요. 각 지표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XRP 가격입니다. 현재 1.35달러, 새로운 촉매를 기다리면서 지금은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스닥 100 선물을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고 이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는 긍정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금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안전자산으로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자, 이렇게 복합적인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핵심 요인, 바로 미국 현물 ETF 동향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관심이 가장 쏠리는 이벤트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T. 로프라이스가 신청한 XRP 현물 ETF에 대한 SEC의 결정이 임박했는데요. 2025년 말부터 이미 기존 ETF에 13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유입된 상황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만약 이게 승인된다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XRP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연시켜주는 셈이고 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관문, 즉 파이프라인이 더 넓어지는 거죠. 이건 결국 장기적인 가격 지지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효과로 이어질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가 훌쩍 넘는 자금이 들어왔는데 왜 XRP 가격은 생각만큼 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두 번째 포인트, ETF 자금 유입의 진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 분석가가 제공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ETF로 들어오는 자금의 상당수는 시장에 새로 들어온 신규 자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존 보유자들이 세금 문제나 아니면 보관, 커스터디 문제로 하드웨어 지갑에 있던 자산을 ETF로 옮기는 수요가 크다는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대규모 자금 유입이라는 헤드라인 뉴스에도 불구하고 가격 반응이 미미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은 진짜 의미 있는 가격 상승이 일어나려면 이렇게 자산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현물 거래소에서 새로운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산 이전과 신규 투자는 명확히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한 그 새로운 수요는 과연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세 번째 요인, 바로 XRPL의 기관용 업그레이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리플은 그냥 시장 상황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XRP 커뮤니티 데이에서 공식 발표했듯이 2026년에 아주 대규모의 기관 중심 업그레이드를 확정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염두에 둔 행보입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바로 실물 연계 자산, 즉 RWA 토큰화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부동산이나 미술품, 채권 같은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XRP는 단순히 해외 송금을 위한 도구를 넘어서 하나의 포괄적인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게 됩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이 위에서 토큰화된 자산을 거래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올해 2분기, 3분기 기관 채택을 이끌어낼 아주 강력한 펀더멘털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요인입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수년간 XRP의 발목을 잡아왔던 거대한 족쇄, 바로 규제 불확실성이 마침내 해소되었다는 점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됐던 그 지긋지긋한 SEC와의 소송, 이게 2025년 하반기에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동안 가격을 억눌러왔던 증권 리스크라는 법적인 촉새가 완전히 풀렸다는 겁니다. 이제 XRP 가격은 소송 뉴스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오롯이 공급과 수요, 그리고 기술이라는 시장의 펀더멘탈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시장 중심 자산으로의 완전한 정상화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요인입니다. 거시경제 환경이 XRP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상관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내리는데 지금은 나스닥 같은 위험 자산과 금, 은 같은 안전 자산이 동시에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풍부한 유동성이 XRP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강력한 가격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즉, 떨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 자산을 찾는 위험 선호 자금과 기존 화폐의 대안을 찾는 안전자산 선호 자금, 양쪽의 수혜를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학 관계가 가격의 지지력과 안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째, ETF를 통해 견고한 기관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둘째, 하지만 진짜 가격 상승은 현물 시장의 신규 수요에 달려있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셋째, XRPL 업그레이드를 통해 펀더멘털 가치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넷째, 법적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이제 시장이 온전히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됐죠. 마지막으로 거시경제의 순풍이 모든 자산의 가격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본 분석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자산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투자 조언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시다시피 디지털 자산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적인 분석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